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두 남자를 현재 꼽으라 그러면 저는 대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꼽고 싶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반대쪽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실력 있고 자존심 있는 그런 두 젊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듬어야 될 부분은 이준석 대표는 전후 좌우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바깥으로 쏟아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싸가지 없다, 예절이 없다, 인간성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 얼마나 혀에 발린 얘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겐 손해라면 손해라겠습니다. 물론 표현 방법도 거칩니다. 앞으로 이건 젊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표현은 다소 거칠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고 읽은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 물론 아버지 그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손잡벌이 될 만한 그런 나이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무조건 복종을 하는 관계도 아니고 무조건 굴복을 시키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어리다 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나이가 많다 해서 이준석 대표를 무조건 굴복시키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민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공감대입니다. 가치 공유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민주적 관계입니다. 상하 복종 관계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가치 공유 관계라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과 합당을 선언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 여기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정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서운했겠죠, 김종인 위원장. 이게 비즈니스 관계라면 아마 뒤틀어졌을 겁니다. 너 내 말도 안 듣고 네 맘대로 했잖아. 그러한 비즈니스 관계라면 이준석 대표가 같이 가서 손을 내밀면서 공천위원장으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당이 형편없이 쪼그라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치연대죠. 이런 것이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조금 갈고 조금 가리키면 훌륭한 정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빠찌를 달지 못하면 정치 인생이 위태롭다고 공언했습니다. 분명히 당선되어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빠찌만 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빠찌 다는 게 목적이면 비례대표했겠죠. 나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비굴한 정치는 적어도 하지 않겠다. 당당한 정치를 하겠다. 빠찌에 목숨 거는 그런 천박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준석 대표는 화성을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얼만큼 평가할 것이냐 두고 봐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사탕 발림 얘기 못합니다.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마의 속삭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이준석 대표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빠찌 이번에 안 달면 다음에 달면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 못하면 이준석 대표는 NGO 활동하면 됩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하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늘 주장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치하고 일치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선진문화국으로 갈수록 저는 NGO에 활동하는 NGO 활동가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NGO 활동 공통분모 많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국가의 인사권을 바로 쓰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것, 제도권에서는 정치라면 자발적 시민사회에서는 또한 이러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시민운동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만 다릅니다. 제도권 안에서는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제도권 밖에서는 NGO 활동, 사회 권력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빠지 못 따라도 이준석 대표 능력이라면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잠잠하고 요 며칠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양당이 지금 공천으로 시끌시끌하고 모든 언론도 지금 이 양당 공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그렇게 인재가 많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특징은 뭔지 좀 잘 되는 집안은 계속 들여다보고 거기 어찌든지 좀 찡기고 싶고, 잘 안 되는 집안은 좀 왠지 가고 싶지 않고 따돌림을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 정도의 지지율이 얼마나 오고에 크게 요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연 김종인 위원장님이 어떠한 카드를 들고 나올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 개혁 카드를 들고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내각제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능력이 있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정치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소중하게 국민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만든 국민건강보험 설계자가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초등학생 같은 싸움을 하는 그 싸움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먼 길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냐, 그 길을
걸어갈 앞에 선두주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이준석 대표, 금태섭 전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해안이 있는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왜? 본인 또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바른 길인가를 끊임없이 정치 인생 80이 넘도록 그것만을 눈여겨봐왔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정치인의 스승이다. 이준석 대표의 스승이다. 근데 이들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공유연대다. 공유관계다. 정말 값진 가치 공유를 하고 있다.